네, 개혁일보의 남궁현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사당에서 백신 피해 사례에 대해 국정감사가 있는데 코백회 김두경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이번 국회의원들 임기가 마무리되므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보완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볼 때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과 백신 피해자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자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우리 코백회 농성 텐트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벌써 3년째 농성을 하고 분향소를 이어오고 있지만 대통령도 후보자일 때는 참석을 해서 백신 피해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보상금을 조금 올려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길리알바레 증후군이나 척추경임이나 또 안질환, 안구질환 같은 것들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WHO의 규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 모든 질병들을 인정해주고 기사화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 우리나라도 독립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국가의 정신을 약자들을 향하여 정책에 반드시 펼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취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백피연에서는 약 2,50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원을 했고 농성 텐트를 국회의사당 앞과 그리고 광화문 소라탑 앞에 총 3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지면서 여러 가지 후원들도 많이 사그라들었고 우리 코백회도 운영에 난을 겪고 있어서 매달 3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과 간사와 변호사, 직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려면 최소한의 실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래 주소를 보시고 코백회를 후원하는 매달 정기 후원 주소가 있으니 소액이라도 꼭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이전 정부보다 현 정부가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5천여만 원, 3천여만 원, 2천여만 원 가지고는 수억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고 사지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의 현실에 너무나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이 원하는 인가성 인정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하고 국가수에서도 인정하는 이 백신 피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질병청에 대한 징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입법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들어가서도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내년 4월에 종결되므로 얼마나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반성하고 입법을 할지는 정말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또 종교계들과 각계각층들의 봉사자들은 생각을 해서 진짜 치료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은 우리 3살 먹은 아이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망한 자식을 가족을 둔 유가족은 왜 죽었는지 왜 책임을 지지 않는지 국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내놨지만 그 대책에는 제대로 된 책임이 없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제대로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반드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전 정부가 질병청의 부실 대응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했고 질병청의 답변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피해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은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됩니까?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긴급 사용이 된 mRNA 백신을 원가가 수배가 넘는 혈세로 면책 조항까지 주면서 구입했습니다. 7조가 넘는 백신을 구입했고 1조 이상 폐기 처분했으며 앞으로도 유효기간이 넘는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1조 원 이상 폐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투약하는 등의 부실 대응 책임은 그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질병청에서 발표한 코로나 백신 사망자만 23년 9월 28일까지 현재 2,655명이고 부작용 피해자는 483,446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26년 동안
전체 백신 사망자가 135명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2,650몇 명 학살적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질병청은 통계를 조작해서 접종률 높이고 피해 사례 은폐하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자를 코로나 사망자로 둔갑시키는 등 도대체 한동훈 장관은 이런 거 수사하지 않고 어디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질병청 통계 조작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끝까지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사망한 가족들과 아주 고통스럽게 치료받고 있는 부작용 피해자들이 원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번째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참석합니다. 질병청장이 3번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떼헛볕에 나와 있습니다. 자식이 사지마비가 되고 부모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사망하고 국가수 부검이가 코로나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도 질병청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주치의가 코로나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 해도 백신에 대해 아는 의사가 없다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EMA에서 유럽 의약품청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횡단성 척수염, 길레모아레 증후군 병명 등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정성평가위원회에서도 의심질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질병청장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WHO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따져서 인과성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백신 패스 질병청 통계로 사망자가 2,600여 명, 그리고 중증장애자가 2만여 명, 이상 반응이 40여만 건입니다. 이거는 세월호가 8대가 침몰하고 이태원 참사가 17번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2번 이상 터진 규모와 비슷한 대참사가 바로 백신 패스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백신 패스 정책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오로지 현 상황을 강제로 억제하여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신적이고 비전문적인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백신 패스 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경제 활동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신 패스는 곧 강제 백신 접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의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 패스에 해당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여 오히려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악독한 정책이 백신 패스 정책이었고 지금 당장 정부는 국민들 앞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죄해야 합니다. 1일 확진자가 100명도 채 안 나올 때 백신 패스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1일 확진자가 1만 명, 2만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백신 패스 하고 있습니까? 실내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왜 코로나가 안 무섭습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1일 확진자 10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무섭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동선 추적을 하고 자영업을 폐쇄시키고 그때 당시 체육관들 문 닫아서 자살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